안녕하세요. 문현석의 맘때,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기의 단점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뭐 우리 모습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변명과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은 사람은 자기의 단점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변명과 핑계를 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날씨 때문이야, 뭐 재수가 없어서 그래, 오늘 운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뭐 사회 탓이야 라고 나의 실수나 잘못을 다른 무언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의 가치가 낮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게 어떤 그럴싸한 이유를 찾아서 다른 무언가에게 어떤 나의 잘못된 점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유로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솝우화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숲속에서 포도가 너무 높게 있으니까 따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저 포도는 씌어서 먹어도 못 먹을 거야. 너무 씌어서 먹어도 필요 없어. 라고 그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못 따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 씌어서 안 먹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죠. 저도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접촉사고가 났어요.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좀 한눈을 팔고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앞차는 섰는데 제가 한눈을 팔다가 빨간불을 늦게 본 거죠. 그래서 앞차가 서 있는 것을 늦게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또 비가 오는 날씨니까 제동거리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차 이 뒷부분을 이렇게 톡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났으니 사고 처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제 스스로 온갖 변명과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오늘 사고가 났네. 비가 오니까 날씨가 이래. 오늘 날구지 잘했네. 또 그때 연말이었거든요. 아이고 오늘 한 해 액땜 이걸로 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눈 팔다가 그 신호 바뀐 걸 늦게 보는 거예요. 그냥 늦게 본 제 잘못인데 그것을 찾고 정당화시키려고 날씨 탓하고 있고 한 해 뭐 액땜이라니 뭐 다양한 변명거리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합리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합리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자기의 잘못을 인정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힘이 좀 필요한데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지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충고를 해주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하겠죠. 또 다른 무언가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와 변명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연장자나 윗사람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평생 욕먹고 살아요. 이제 뒷담화하게 됩니다. 뒷담화하게. 네, 뒷담화를 하게 돼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 영상 두 번째 편 2화 뒷담화하는 사람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안타깝게도 사실 이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큰 오류예요. 우린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도 부처님이 오셔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죠.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도움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상대방이 변화하는 건 상대방의 몫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의 몫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래서 사실 삶의 변화는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결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의 충고를 듣고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는 도움을 줬을 뿐이지 그 변화의 선택은 상대방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실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날 간섭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이나 관계, 또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를 생각하실 때는 먼저 상대방을 변화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다는 거, 대신 나의 입장에서 도움은 줄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기준을 늘 잊지 않고 갖고 계신다면 설사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더 이상 상대방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또 그래야만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관계가 더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 마음의 내 내면의 욕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내면의 욕구도 온전히 이해해주는 힘을 그 다음에 발휘하셔야만 관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시고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간섭하고 또 이렇게 잔소리하고 요구하게 되면 관계가 더 어그러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설사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또 그리고 그 변명을 또 나에게 돌리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또 인정하면 스스로가 괴로울까봐 또 변명거리를 찾고 있구나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말은 쉽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소통법에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또 변화가 있으시죠. 한 번 하면 두 번 쉽고요. 두 번 하면 세 번 쉬우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마음으로 실제로 해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